저는 세상에 무섭고 두렵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평생 두려워했던 게 단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날 떠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죽으면 어떡하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으면 어떡하지? 남자친구가 날 떠나면 어떡하지? 이 친구들과 언젠간 다시 못 보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항상 제 발목을 잡고 제가 뭔가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될 때 이런 것들이 항상 신경 쓰이고 항상 내 심리의 기저에서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었어요. 아마 이보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그 심연에는 외로움이라는 것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이었겠죠. 내가 외로운 사람이라서. 근데 이 오래된 외로움과 사랑하는 존재가 날 떠나면 내 삶은 무가치해질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된 딱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 겨울에 혼자 삿포로에 여행을 갔을 때 일인데요. 정말 한겨울에 삿포로에 가는 바람에 눈이 억수로 많이 오는 거예요. 정말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어요. 온천이 가고 싶었어요. 일본에 갔으니까. 특히 노천 온천이 하고 싶었어요. 야외에서 눈 내리는 와중에 온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열심히 찾아보니까 그 동네에서 관광객들은 잘 안 가고 현지인들만 가는 당일 온천이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40분 동안 지하철을 타고 혼자 가게 돼요. 역에서 내려서 온천까지 가는데 세상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앞도 잘 안 보이고 역에서 온천까지 걸어가는 길이 엄청 외진 길이어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온천까지 걸어가는 길이 하나도 무섭지가 않고 너무 재밌었어요. 온천장에 딱 도착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다 그 동네 주민분들밖에 없고 관광객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탈의를 하고 온천장 문을 딱 열었는데 통유리로 돼 있고 통유리 밖에는 눈이 잔뜩 쌓인 숲속이 보이고 야외 온천장이 있고 통유리 창 안쪽에는 실내 온천장이 있는 거예요. 사우나랑. 저는 아주 아기였을 때 말고는 대중목욕탕에 가본 기억이 없어서 진짜 오랜만이었어요. 그런 곳에 가는 게. 그래서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그 통유리창 문을 이렇게 휙 열었는데 세상에 찬바람이 내가 온통 빨개 벗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눈 내리는 와중에 찬바람이 이렇게 휙 들어오는데 정말 너무 추운 거예요. 딸딸딸 떨면서 그 온천 물 속에 들어갔어. 정말 딱 어깨까지 차갑고 몸 아래로만 따뜻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는 눈 내린 설산의 그 풍경이 펼쳐져 있고 내 머리 위로 계속 눈송이들이 조금씩 쌓이고 이 밑에는 미끌미끌하고 뜨거운 온천수가 막 내 몸을 감싸고 있어요. 그 환경이 온몸의 감각을 일깨우면서 지금 너무 좋다.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정말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을 꼽으라면 탑3 안에 들어갈 것 같다.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멍하니 그 설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눈물이 한 방울 이렇게 또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한 나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정말 100%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렇게 행복한 상태를 스스로에게 만들어준 거잖아. 이런 깨달음이 든 거예요. 나는 지금 사포로에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원해서 그 누구도 가라하지 않았는데 비행기표를 샀고 내가 혼자서 여행 계획을 짰고 이 온천도 내가 혼자 찾았고 여기까지 혼자 걸어서 왔고 나는 여지껏 내게 가장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건 늘 타인이고 타인이 없으면 나는 그렇게 극적인 행복을 누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타인이라는 게 내 삶에서 사라지는 게 너무 큰 두려움이었는데 내가 왜 여지껏 그런 거에 매달려서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나는 내 혼자 힘으로 이렇게까지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생각이 여기까지 나아가니까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때 같이 탕에 있던 할머니 두 분 있었고 어린 여자아이도 하나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닦아내는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온천물로 세수하는 척하면서 막 얼굴에 막 물을 끼얹었거든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너무 행복해서 그 여행하는 내내 이거를 배우려고 이걸 깨우치려고 사포로에 왔나 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평생을 내 내면의 정서적 결핍을 해소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는데 뭐 이론적으로는 그 방법을 알아도 단 한 번도 그것들이 소용이 있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인지심리 치료 같은 것들도 거기서 이론적으로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꾸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 때는 뭐 다른 방식으로 현실을 직시해서 바라보세요.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해주지만 사실 그게 그 사람들이 알려주는 방식대로 머리로 하는 게 그냥 전 항상 엄청난 큰 한계가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나 혼자 노출되면서 제 삿포로 여행이 진짜 제대로 알려준 건 이론적인 가르침들보다 결국에는 한 번의 경험이 나의 모든 내면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였어요. 사람의 뇌는 경험을 통해서만 변해요. 내가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경험. 이게 사람이 홀로 낯선 환경에 있으면 새로운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전엔 몰랐던 나의 새로운 모습. 그러면 다리 저려 잠깐만. 어떤 낯선 환경에 내가 혼자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완전 낯선 환경에서 나 홀로 생존하는 경험을 하면서 과거에 나에게 상처 주었던 환경, 기억 이런 것들과 동떨어져 있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나를 붙잡아 두었던 안 좋은 것들 아무 상관이 없는 땅에 나 홀로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새로운 나의 모습들이 저에게 항상 이런 식으로 엄청 중요한 가르침을 줬어요. 나를 자꾸 hold back 하는 트라우마들은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구나. 다른 환경에 놓였을 때 그 안 좋은 기억들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런 경험은 꼭 해외여행이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떤 행동이든 어떤 경험이든 stepping out of your comfort zone 하는 거면 내가 평소에 익숙했던 환경에서 벗어나는 일이기만 하면 그거면 충분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전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도전해보지 못했던 일이 있었는데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다든지 그런 거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런 낯선 경험들이 분명히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줄 거예요.